안녕하세요. 네오 ITT입니다. 자, 오늘은 2045년 미래 전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전망. 네. 이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미래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의 기술 발전과 역사가 발전된 이 과정들, 그리고 현재 어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그러한 이슈들을 총 정리해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죠. 이 자료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만든 기획보고서고요. 한번 이 자료를 통해서 2045년 미래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런 미래를 미리 안다면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 내용이 뭐 이렇게 적진 않은데 핵심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이 과학기술이 아주 급속하게 발전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정치, 사회, 경제 등 이런 전 분야에 걸쳐서 이런 기술의 발전이 굉장한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죠. 특히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전 세계 그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이 공급망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 이런 것들, 문화적 활동,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다 새롭게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은 굉장한 핵심 주제이고요. 자, 미래 사회를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바로 이 디지털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세상, 이미 우리는 디지털 세상을 좀 더 빠르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현실로 우리는 겪고 있는 것이죠. 예. 가장 먼저 이 온라인 경제가 이제 주류로 떠오르게 됐고, 또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세상이 연결되고 있고, 이 사회적 소통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플랫폼 기업들이, 이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이 이 경제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이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게 됨에 따라서 이제 독점적인 우려까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이제 기업을 규제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디지털에 대한 격차, 이것 때문에 이제 세대 갈등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 디지털은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전통 산업을 또 위협하고 있죠. 그리고 또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나오면서 이제 가상과 현실이 통합되는 그러한 시대의 목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맞춤형 이런 소비, 이런 교육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죠. 이게 다 이 디지털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현실로 다가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 서비스의 어떤 생산, 분배, 소비라는 이런 경제 활동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벌어진 현상들이고요. 이런 디지털 경제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 온라인 경제가 이제 주류가 되고, 그리고 이 플랫폼 자본주의, 이 플랫폼의 산업을 선도하는, 그리고 통제하는, 그렇게 확산되고 있고, 이 디지털에 대한 재화 시장도 커지고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코인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디지털 방식으로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이제 어떤 원유와 같은 어떤 새로운 어떤 자산으로까지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정보제라고 우리가 또 얘기를 하고, 이러한 시장이 또 성장하고 있고요. 또 이 현금이 이제 없는 이 전자화폐나 이제 현금을 대체하는 바로 이러한 지금 수단이 발달되고 있죠. 바로 코인과 디지털 화폐가 그러한 예로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사회의 일자리도 우리는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이 진흥화되고 근무 방식이 이제 원격화가 되면서 기존 일자리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제조 기술이 확산되면서 이제 어떤 소비자들 선호하는 어떤 물건들은 이제는 이 실시간으로 인해 어떤 변경을 가하면서 다품종, 소량사회, 소량품종이라는 이러한 제조 기술까지 이제 바뀌고 있고요. 비대면 사회로 가면서 연결된 이런 사회, 온라인을 통해서 연결된 사회가 지금 도래해 있고, 이 빅데이터나 AI 기술 기반으로 인해서 어떤 학습이나 교육이 이제 바뀌고 있고요. 즉 개인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가상과 현실의 공간이 통합되면서 메타버스 이게 이제 점점 발전하고 있고요. 정보 가치가 변하고 있죠. 데이터가 데이터끼리 연결을 하고 통합하고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어떠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소통 방식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고 또 맞춤형 서비스들이 이제 일반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이런 디지털 사회는요, 이 5년 내에 연결된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온라인 경제, 이 플랫폼 자본주의는 10년 안에 정착을 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사회로 인해서 일자리가 바뀌는 거는요, 10년, 15년 내에 다 바뀔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 가치가 앞으로 16년, 20년 이내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사회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사회 구조가요, 점점 고령화, 출산율, 저출산, 그리고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는 구조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 웨어러블 로봇이나 어떤 신체 증강 기술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하는 그러한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스마트 시티를 가속화시키면서 더 벌어지고 확산되는 거죠. 기술이 점점 발전하는데 이런 공공 가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의 성찰,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한,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비대면을 하면서 연대가 다른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공공의 가치, 이런 것들을 다시 재조명해야 되고, 이런 고령화 저출산으로요, 이 지방도시가 소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도시로 점점점 집중화되고 있죠. 그리고 삶의 방식은 계속 바뀌고 있고요. 이러한 가치 기준이 다양화되고, 그에 대한 갈등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사회 구조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다변화된다거나 가치가 갈등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의 가치가 점점 더 강조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들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협력하고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쉬워졌기 때문이고요. 또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어떤 초개인화주의, 극단적인 어떤 성향,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양극화, 이런 것 때문에 가치는 어떤 갈등들이 많아지고 있고,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죠. 고령화, 저출산,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다문화 사회로 이제 점점 우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고요. 국적이 또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이오 혁신을 통해 가지고 어떤 건강 데이터, 개인의 어떤 유전,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의료 서비스가 바뀌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일상화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는 점점 초연결된 스마트 시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도시 인프라가 디지털로 결합되면서 또 도시의 에너지나 환경 문제를 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과 같은 이런 기술을 이용해가지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도시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메가시티, 메가리전이라는 이러한 트렌드가 증가하고 있죠. 사람들은 점점점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국토 공간이 불균형하게 되죠. 이미 지방도시는 소멸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지방도시가 소멸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도시 몰락합니다. 수도권 편중이 점점 심해져서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늦기 전에 빨리 올라오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고령화, 예, 저출산 이런 것들은 다 가속화되고요. 사회 구조가 크게 바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러한 사회 구조가 앞으로 10에서 15년 이내, 그리고 고령화는 뭐 11년, 20년 내에 심각해지고, 지방도시 몰락은 15년, 20년 이내에 엄청나게 몰락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미래 사회에 가면서 부작용 중에 하나는 초개인화 또는 고독, 소외감 완화,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이 고독과 이 소외감 그리고 양극화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게 어떤 기술, 챗봇이나 로봇 이런 것들, 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지구의 환경이 바뀌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탈탄소 사회, 에너지가 전환, 이 석유가 이제 탈탄소로 인해 가지고 석유 자원을 이제 안 쓰고 이제 점점 탄소세 강화 때문에 전 국가적, 전 기업이 이제 이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자원인 선순환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일상생활 속에 이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굉장히 많아졌죠. 왜냐면 공해 때문에 도시화가 점점 심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플라스틱,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 해산물들 굉장히 오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이 산불이나 태풍, 거대한 폭풍들 이런 것들이 점점 기상 이변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주 시대가 이제 되면서 사람들이 우주로 관광하는 게 일상화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될 것이고, 이 달과 화성 이런 쪽으로 인간이 진출하면서 이제 이쪽에서 자원을 발굴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심해까지 이제 우리가 인간이 심해까지 자원을 발굴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구의 그 환경과 자원 이거는 결국은 온난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탈탄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점들이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런 그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이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대기오염들로 인해 가지고 점점점 심혈관 질환, 노약자들 내원율 증가, 점점 질병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고요. 일상생활 속의 화학물질이 점점 더 노출이 증가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점점 에너지 전환은 가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화석 연료 중심으로 국가 정책에 있는 나라들은 앞으로 엄청난 그 탄소세 이런 것들 인해 가지고 굉장한 불이익을 당할 겁니다. 어떤 신경제 패권 국가가 바로 탄생하는 거죠. 이런 에너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뀜으로써요. 그래서 가장 지금 중동이 석유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까지 잘 먹고 살고 있는데, 이제 중동은 이제 남미처럼 가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 탈탄소로 인한 미래 에너지, 결국 수소, 또는, 배터리, 이런 전기, 핵융합 에너지,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이 수자원, 이 자원이 이제 굉장히, 부족해지는 그러한 시대로 점점 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원의 선순환 이게 정말 중요해지는 거고요. 미세 플라스틱 위험 굉장히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이 얼음이 다 녹죠. 북극이 녹아가지고 북극 항로가 이제 개발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요. 심해 자원들 이런 것들이 점점 개발될 것이고요. 우주 시대로 가는 거죠. 우주 경제권으로 이제 확대된다는 점. 그리고 이런 화성이나 달, 소행성의 자원을 또 우리가 발굴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온난화 심화에 따라서 이 기후 이상 현상이 점점 심화될 것이고요. 탄소 중립을 통해서 에너지는 바뀔 것이고요. 여기에 빨리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요. 미세먼지 대기오염이 점점 심해지고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위험, 탈탄소 사회의 미래 에너지 이게 이제 굉장히 앞으로 12년 내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세계 질서가 바뀌는 거죠. 세계 질서가 지금 이 공급망, 미중 패권 싸움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다변화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첨단 산업분의 기술력 확보,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중요해지고 있고 주변 국가의 어떤 협력관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리고 북한과의 불안정한 관계들 앞으로 굉장히 위험해질 거라고 예측되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은 이 붕괴가 이미 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한일 관계라든지 그러면 뭐 공급망이 붕괴되기 때문에 이 자국 중심의 정책이 점점 커질 거고요. 정부는 개념이 바뀌는 거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국가적 위기에 대한 이런 정부의 역할, 그리고 참여민주주의가 확대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세계 질서인데 이 생산 거점 국가의 이제 이 급격한 임금 상승, 결국 이것 때문에 결국은 리쇼어링, 국내로 다 공장들이 국내로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 미중 패권 싸움으로 인해서 공급망 무너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글로벌 밸류체인 이게 이제 바뀌는 거고 재편되는 거고요. 이 첨단 기술 패권이죠. 이 기술 패권이 앞으로 새로운 전쟁의 양상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제적 군사적 패권 이걸로 이제 이제 기술 패권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글로벌 밸류체인 바뀌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거 바뀌면서 결국은 신흥국들은 엄청난 경제적인 어떤 위험 직면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 자국 중심의 강화, 보호 이런 것들 때문에 보호무역 점점 커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 국가별 뭐 비관세 장벽 이런 게 강화되겠죠. 그리고 중국의 부상이죠. 미중 관계, 첨단 기술에 대한 미중 갈등 이것 때문에 패권에 대한 어떤 치열한 경쟁 그리고 한일 관계 한일 관계는 점점점 갈등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앞으로 한국 주도로 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점점 망해가고 있죠. 그리고 이 남북 관계 이 남북 관계는 참 예측하기 어렵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역할 강화 굉장히 정부 역할이 앞으로 더 강해지고요. 민주주의 인식이 이제 참여 민주주의 이런 것들로 바뀌게 되고요. 이런 개념들, 정보 개념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비즈니스 바뀌는 거 이게 가장 영향을 줄 것이고요. 비관세, 장벽 강화, 산업구조의 재구성, 역할 강화 이런 부분이 핵심이고요. 세계 질서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비즈니스 변화가 앞으로 10에서 15년 내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고 중국의 급부상 이게 이제 6에서 10년 내에 결국은 미중의 뭔가 패권적인 어떤 큰 전쟁 그게 이제 기술 전쟁으로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민주주의 인식도 점점 바뀔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의 일상화 이게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개인정보 유출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이 시대로 가면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위험이 될 것이고요. AI가 발달하면서 AI 기반의 시스템 이거에 대한 위협들 이 산업기술 점점 리쇼어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술 패권의 전쟁에서는 기술이 핵심이죠. 이런 산업기술 유출이 굉장히 민감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보건안보 이런 것들이 새로운 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단적 쇼크라고 하는데 이게 대도시화 되면서 이 전력망이 붕괴됐을 때 굉장한 영향력을 줄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슈퍼 태풍 이런 게 어떤 쇼크가 될 것이고 이건 기후 위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기후 위기 때문에 뭐 자기 폭풍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꿀벌의 멸종 이런 화술분의 매개로 인한 이런 꿀벌들이 멸종이 되면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과일들의 대부분은 이 꿀벌들 때문에 사실상 이 과일을 우리가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가금류 이런 것들이 멸종하게 되면서 식료품에 대한 굉장한 위기들 이런 것들 그리고 원전 사고 굉장히 위험하죠. 한번 터지면 엄청난 영향을 주는 쇼크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양극화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테러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쇼크 위험이 될 것이고 신흥 안보로서 이제 그 AI 기반으로 인한 어떤 무기 체계 개발 이런 것 때문에 국방 기술이 바뀌는 거죠. 새로운 전쟁 양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이버 안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 AI 기반의 어떤 시스템 위협들 이런 것들 AI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편향이라든지 알고리즘 오류가 되면은 시스템이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순간 엄청난 사회적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면서 이 데이터 안보가 이제 이슈화 될 거라는 거죠.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데이터 위변조 이런 것 때문에 사회 혼란을 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경제 안보도 굉장히 중요해진다. 예. 그리고 이제 보건안보, 이 고령화나 어떤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염병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한 영향이 우리가 받을 거고, 또는 뭐 사회 인간 안보, 양극화 때문이죠. 자본주의가 양극화가 점점점 심해져서 사회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요. 환경 문제로 인해서 국가 간에도 이제 어떤 갈등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꿀벌이 멸종 위기로 가면서 생태계에 어떤 위기가 오는 거죠. 가금류 위기. 이건 뭐 신종 어떤 전염병, 동물 전염병이 확산돼가지고요.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어떤 단백질 공급원이 상실되면서 위기가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슈퍼 태풍, 기후 위기로 인해서 슈퍼 태풍이 와가지고 엄청난 재난을 일으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도시가 네트워크가 복잡화가 되고 대규모화 되면서 인구와 자본이 집중되는 거죠. 도시에. 그래서 한번 어떤 이런 쪽에 지진이 났을 때 엄청난 사회적 혼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양극화, 극단주의가 점점 가속화되면서 이런 테러, 특정 다수를 대한 대상으로 한 테러가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자기폭풍, 지구의 자기장 결함 이런 걸 통해서 사회시설이 붕괴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쇼크가 됩니다. 전력망, 기후 위기 때문에 태풍이나 지진 같은 게 점점 많아지고 이 전력망 손실이 되면은 엄청난 어떤 대도시의 어떤 대규모의 정전이 발생하면서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는 점. 그리고 인죽국의 원전 이런 것들 사고가 한번 나면 전 세계의 어떤 대기나 해양 오염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리고 동북아 정세, 점점 이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돼가지고요. 동북아에 있던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죠. 북한의 어떤 정치, 경제적인 어떤 급변 이런 걸 통해서 위기가 올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핀란드 대표 기업이었던 이 노키아가 망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봤듯이 한국판 노키아가 망해서 오는 쇼크, 대표적으로 뭐 삼성이나 현대 뭐 이런 기업들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이런 대기업이 한번 망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기업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위험들이 이제 미래에는 일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것들이고요. 이런 안보, 이 보건안보, 이런 향후 10년 내 국방기술 AI는 16년, 25년 내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러한 위기들, 이런 위험이 일상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요, 몇 가지 심층 분석을 이제 예로 들었어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예를 들었는데, 의외로 이 꿀벌 멸종이 굉장한 어떤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꿀벌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거, 그 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꿀벌 멸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런 거죠. 이 꿀벌이요, 대표적인 화분 매개 곤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화분 매개를 통해서 사실 식물이 점점 번성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식량뿐만 아니라, 그죠? 이 동식물 이런 것들이 감소되면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이 파급 효과가 이런 겁니다. 식량 가격이 급등할 수 있죠.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면 이를 통해서 사회 갈등이 발생할 거고요. 이런 이 꿀벌이 이 꽃가루 같은 것들을 이런 곤충들, 이런 매개로 하는 이런 곤충들이 만약에 다 사라지면요, 전 세계 과일의 22.9%, 채소는 16%, 견과류 22%가 감소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식량이 감소하면요, 그 영양실조를 통해서 뭐 사망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 이런 식품이 엄청난 가격 상승을 통해 가지고 양극화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식량이 부족해지면 사회 갈등이 엄청나게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구촌 식량 감소로 인해서 지구촌 양극화, 그러면서 난민 이런 것들이 확증되고, 결국 식량 위기로 와가지고 국가 간의 전쟁도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꿀벌 이게 발생 전에는요, 기후위기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인간의 경제활동, 난개발 통해서 꿀벌들이 서식지 파괴되고, 그죠? 인공 사육을 함으로써 이 꿀벌의 종들이 뭐 다양성이 줄어들고, 또 꿀벌의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이런 상황에서 뭐 꿀벌의 먹이도 작아지고, 그죠? 새로운 천적이 나오고, 이상 기후 때문에 꿀벌들이 적응 못하고 죽거나, 이런 꿀벌에 영향을 주는 바이러스, 그죠? 그 다음에 인간들이 이 농약이나 살충제를 통해 서 꿀벌들이 멸종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양봉업 생산 감소하겠죠. 그리고 농업 쪽은 이 화분 매개체의 이 꿀벌이 이런 것들을, 꽃가루들을 이런 것들을 못하면, 그죠? 인공 수분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농업에 영향을 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과일값, 채소값 급등하는 거죠. 그리고 생태계 전반적으로, 그죠? 이런 곤충에 의존하는 것, 식물들, 줄어들게 되고, 식물군 감소할 것이고, 양봉농가, 하우스 비닐하고 쓰는 거 파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식량 줄어들겠죠. 공급도 해외 의존도 심해지고, 그죠? 농산물, 먹거리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고, 그죠? 취약계층들, 의료비나 이런 식품 급등해가지고 잘 못 먹게 될 것이고, 그죠? 토종, 동물군 이런 것들 감소하면서 외래종이 번식하면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사막화가 증가하면서 결국엔 식량안, 국가위기, 양극화, 안보위기 이렇게 나는 겁니다. 꿀벌에 이 꿀벌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그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여파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실태 파악도 하고 곤충 확보해야 되고 이런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슈퍼 태풍 상륙했다는 걸 가정하면 바로 이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태풍의 파괴력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도시화가 점점 거대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인구가 집중되고 있죠. 그리고 인프라가 점점 집중되고 있고, 이러면서 이 재난이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빌딩풍이라고 있죠. 고층 건물을 통해서 빌딩풍으로 태풍, 이 빌딩이 있는데 이 사이에 바람이요, 사실 엄청나게 자연스럽게 이 바람이 몰리면서 이게 이제 공기 흐름이 바뀌면서 바람이 세지거든요. 근데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 2배, 3배, 4배로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태풍이 한번 왔을 때 엄청난 그 폭풍, 그 영향도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슈퍼 태풍이 오면 그 도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근데 식량 제조, 이런 공급망들이 태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끊어지게 되면요,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11년도에 태풍의 홍수가 장기화되면서요, 일본 자동차 업체가 현지 부품 공장에 침수가 돼가지고 전 세계의 자동차 생산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슈퍼 태풍이 오면 우리가 발생 전에는 거대화, 도시 거대화, 저지대 밀도화 이런 게 이루어지고, 기후 변화 심해지고, 전 국토를 나는 개발하는 거고, 이런 인프라 밀집 지역에 취약도가 심해지고, 이런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초대형 태풍이 이렇게 딱 오면, 그죠? 사망, 실제 인명피해 커지고, 기반시설 파괴되고, 농경지 범람에서, 그죠? 파괴되고, 식품 생산 저장고 시설들 파괴되고, 그죠? 화학약품 시설 이런 것들 파괴되고, 예를 들어 주거지, 학교, 건물 이런 것들 통해서 피해 받게 되면 주요 교통시설 마비되고, 그죠? 가스공급 중단되고, 정전나고, 그죠? 식량공급 차질되고, 폐기물 이런 것들 수지로 오염되고, 누전, 화재 그러면서 이재민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도시 파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임시 주거지로 이제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그죠? 이러면서 재난 복구 비용 커지고, 그러면서 사람들 의료비 상승되고, 그죠? 감염병 발생하고,
그리고 일자리 이런 것들 대폭 감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죠? 국가 기능 마비되고 그죠? 불안감을 해서 국민 정서 불안되고 사회 양극화 심화되고 그죠? 환경오염, 생활 거주 시설 이런 것들 심화되고 위기가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AI 기반 시스템 이걸 예로 들었는데 이거는 일상생활이 점점 이 온라인화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동화, 무인화, 원격화 이렇게 사회 구조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디지털 사회의 의존도가 점점점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무인, 자동화, 원격화되는 이런 시스템들이 한번 고장난다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런 위험이 초래되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가 데이터 기반이고 초연결 사회, 디지털 사회, 네트워크 사회로 가고 있죠. 그리고 AI 인프라가 확산되고 어떤 디지털 의존도가 심화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 악의적으로 해킹을 한다거나 그죠? 거짓된 정보 생산이 유포된다거나 그죠? 편향된 알고리즘의 이런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오작동을 인해 가지고 AI 기반의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 차량용 소프트웨어 손상되고 그죠? 바이러스 유입되면서 교통신호 작동 오작동 되는 거고 CCTV나 교통 감시 이런 것들로 오작동이 일어나게 되고 드론, 항공 제어 시스템 마비되고 그죠? 교통 제어, 분석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마비되면은 개인정보 유출되는 것이고요. 그죠? 연쇄적으로 충돌한다거나 교통에 대혼란이 나겠죠. 그리고 추돌 지역 곳곳에 화재가 날 것이고요. 그리고 앰뷸런스, 소방차, 청소차 이런 것들을 차량 운행이 안 될 수도 있죠. 자율주행 차들이 막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톨게이트, 교량, 터널, 교통 혼란, 그죠? 밀집 지역 대혼란 일어나고요. 여객선, 물창고 이런 것 인프라 어떤 마비가 일어나면서 개인정보들 이런 불법 조작 이런 여론 확산되고 그죠? 사회 혼란 일어나고 금융과 사기, 주식시장 이런 것들 혼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응급 환자, 재난지역 이런 취약층들 사망자 증가할 수도 있고 그죠? 대규모 인명피해, 화재 그죠? 그 다음에 생활 폐기물, 쓰레기 이런 것들 정화시설 마비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요. 기업체, 공장 이런 것들 주요 산업이 마비되면 그죠? 식량, 의료, 문자, 연료 이런 생필품 유통이 또 중단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러면서 정치적 갈등, 사회 혼란, 분열, 그죠? AI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 그리고 경제 성장률 하락, IT 기술 하락, IT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침체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어떤 기후 위기, AI, 그죠? 그 다음에 꿀벌 이런 것들 이런 작은 어떠한 현재 어떤 기술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와 변화가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새로운 위협이 미래에 2045년 미래의 어떤 위험 요소다라고 지금 이 보고서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이런 고용과 의료, 주거, 생활시설, 생활 환경들은 급속하게 현재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술 발전, 디지털 사회에 빨리 적응을 해야만 도태되지 않고 또는 어떤 개인이나 그죠?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꿀벌의 어떤 멸종, 슈퍼태풍, AI 기반 이런 것들을 세 가지로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어떤 타급 효과가 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분명한 거는 이 디지털 사회, 그죠? 그리고 기술 발전,
여기에 우리가 빨리 적응해야 되고요.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앞으로 미래는 없다. 네. 그렇게 우리가 한번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